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내에 위치한 영흥공원 프루지오 파크 비엔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공원 프루지오 파크 비엔은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이 경기 수원 외국어 학교 좌측면을 따라서 이렇게 남측으로 진입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프루지오 파크 비엔 이 사이트 자체는 아무래도 이 후면 북측 광교보다는 이 전면에 있는 청명역 생활권이 될 것 같고요. 청명역 4번 출구에서 약 직선거리로 약 900m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 프루지오 파크 비엔이 추후에 어디로 학교가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통구라는 이 학군 자체가 워낙 기존부터 이 수원시 내에서는 잘 돼 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영통구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사이트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명역에서 조금 더 가서 이 영통역 부근에 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이 이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고 이쪽 왕포역 좀 더 가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편의시설로는 좋았던 이 영통구의 생활권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치도 잠시 보시면요. 평형대로는 전용 77에서 84, 117까지 해서 총 평형대로는 3개의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용 기준으로 3개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84 같은 경우는 4개 타입, 117 같은 경우는 2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77하고 84에 대해서는 크게 위계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대형 평형인 117 해배의 위치를 보면은 대지의 동측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넓게 열린 조망을 고려한 게 아닐까. 117해배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크게 84랑 차이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117B의 경우에는 단지의 제일 동측 끝자락에 위치해서 3면개방형 타입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 위치에 배치를 한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고스란히 영흥공원을 바라보는 뷰를 형성하겠다라고 해서 이 프루지오 파크 비엔 이 사이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아무래도 이 동측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레벨을 찍어 드렸는데요. 레벨을 찍어 드린 이유가 남측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해발 85, 그 다음에 영흥공원, 이 남측에 있는 영흥공원이 해발 80이고요. 이 사이트의 가장 북측에 해당하는 이 보행자 출입구랑 연결된 도로변이 해발고도 85 레벨로 되어 있어서 고로 이 대지는 북측으로 경사가 낮아지는 북사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111동과 112동이 동일한 층수의 경우에 112동은 앞에 있는 111동에 의해서 이 데크 높이만큼 낮아지니까 조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부 가려질 수는 있다 라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원 외고 쪽에서 올라와서 단지 남측으로 진입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단지의 세대수가 1500세대인데 보통 1500세대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한 개소 가지고는 보통 이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서 보통은 2개소를 계획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지형 특성상 어쩔 수 없이 1개소로 계획을 한 것 같고요.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 입대위랑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뭐 차선도 더 줄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설계적인 측면보다도 이 영흥공원이 개발되기 반대했던 그런 반대 세력들과의 뭔가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이런 1개소나 뭐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남측으로 진입을 해서 주출입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데크 타입이라기보다는 주차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타입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쪽 북측 후면이 보행 출입구로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트라든가 그 외의 편의시설 차량으로 이용을 할 때 남측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측에 대한 생활권보다는 남측에 있는 생활권 이용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크게 한 판, 두 판, 세 판의 형태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각각의 이 데크 하부에 뭐 생활지원센터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단지 초입부에 근린생활 1, 2라고 해서 한 개소 계획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지 규모도 크고 이 후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 소공원 그리고 이 후면에서 오는 보행자 출입구를 고려해서 이 단지 후면에도 근린생활시설 3이라고 해서 조그맣게나마 이제 이 단지 후면에도 근린생활시설 한 개소를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 주었다. 이쪽 도로를 따라서는 뭐 계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방 차량 자체가 단지 내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 보행 동선을 고려해서는 이쪽에 2개소 정도 지금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준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동측 부분이 영흥공원으로 추후에도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조망 면에서는 가장 동측에 있는 101, 102, 103, 104, 105동이 조망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내 주동들조차도 뭐 대부분 다 조경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이 녹지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될 거기 때문에 단지 외곽은 서측 부분으로는 기존 수원 서쪽 생활권에 대한 도시뷰가 생성될 걸로 보여지고, 단지 내부 같은 경우에 108동, 107동 같은 경우에도 조경시설이 잘 돼 있어서 크게 조망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나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84C랑 묶여있는 이 주동들의 경우에는 한 코어에 3세대가 사용하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 84C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주동들의 경우에는 25세대가 이용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84C 같은 경우는 이 107동 기준으로는 뭐 3호세대나 5호세대가 이 통과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 앞에 뭐 어린이 아이들 자전거 세워놓거나 내 자전거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뭔가 출입구 앞에 물건을 세워놓기에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 제일 데크 주출입구 상단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데크로 형성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데크의 경계면 하부에 지금처럼 제가 커뮤니티만 표시를 했는데 102동하고 108동 사이에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독서실이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판의 경계에 있어서 지금 106동 그 라인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 레벨에서 지금 커뮤니티와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대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끝쪽에 실내체육관 계획되어 있고, 이쪽은 그리너리 카페라고 해서 뭐 로비 겸 카페 운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04동 하부 이쪽 부분에 사우나 시설 계획되어 있고, 사우나 앞에 피트니스 클럽과 GX룸 계획되어 있고, 제일 아래쪽에 골프클럽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뭐 주민회의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07동 하부 쪽 데크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지 정중앙 부분에 일단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균등한 도보권을 형성할 수 있게끔 가운데에 계획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자체는 법적으로 데크 하부에 설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부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높이 잠시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여기 70이니 뭐 해발 65니 60이니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 단지 경계에 있는 이 레벨 자체가 제가 보니까 60레벨이고 이쪽은 65에서 70, 그 다음에 이쪽 데크 자체도 70으로 계획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추측해서 작성을 한 거니까
그냥 대충 5m 정도 레벨이 차이가 나는구나, 5m 레벨 차이가 나는 걸 제가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데크 레벨의 차이를 둘 때 5m 정도 토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5m 정도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일반적인 설계를 감안해서 제가 5m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네, 높이는 가장 높은 층이 25층,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25층 단일층으로 구성된 101동, 102동, 103동, 107동, 112동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위치나 그런 특성에 따라서 25에서 22층까지도 있고, 그 대지의 북측 끝부분에서는 106동하고 113동에서는 20층하고 제일 낮은 층이 15층까지 높이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레벨이 해발 70레벨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110동 이 전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이 저층 부분으로는 녹지뷰가 형성이 될 것 같고, 이 85, 70에서 85니까 한 15레벨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3m 기준으로 했을 때 5층 정도 되니까 한 7층에서 8층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이 테니스장을 건너서 기존의 이 영통 후면부에 있는 서측 생활권이 조망으로 보여질 것 같다. 백구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저층 부분은 영흥공원의 녹지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높이는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7층에서 8층이 넘어가면 이 영흥공원에 있는 기존 테니스장을 넘어서서 서측에 있는 조망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레벨 특성상 이 서측에 있는 주동들은 다 동일한 컨디션으로 저층 부분은 오히려 녹지뷰, 고층부로 갔을 때는 이 녹지를 넘어서서 서측 생활권을 바라볼 것 같다. 오히려 남동측을 바라보고 있는 1, 2호 세대들의 경우에는 영흥공원 산을 거쳐서 녹지뷰가 넓게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요. 112동 1호 세대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단지 내 조경을 가로질러서 저 멀리 영흥공원도 같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쪽 레벨이 위에 단보다는 한 단이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2층 정도 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남측에 있는 영흥공원 이 녹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10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대지 중심에 있는 107, 108, 109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108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1, 2호 세대의 경우에는 이 101동과 109동 사이를 통해서 영흥공원 뷰를 볼 수도 있겠다. 우선은 공원 자체는 남측이 아니라 이쪽 동측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남측은 녹지 산인 거 말고는 크게 뷰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 영흥공원 프루지오 파크 비엔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숲세권이라고 광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을 바라신다고 전제를 뒀을 때는 어쨌든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108동의 1, 2호 세대도 가능하다. 보시는 것처럼 109동의 1, 2호 세대는 당연히 가능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일단 1, 2호 세대들은 당연히 영흥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뷰를 형성하고 있고요. 남서측을 바라보고 있는 주동들의 경우에는 후면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면은 단지 내 조경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이라고 해도 워낙 단지 내 조경 자체를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주동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내 조경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단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지금 이 101동을 제외한 102동, 103동, 104동의 경우에는 지금 우측 부분에 제가 동호수 배치표를 같이 갖고 왔는데, 같이 갖고 온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117, B에 해당하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3개의 주동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자체가 다른 데랑 다르게
3계층, 2계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쪽 단지에서 형성하고 있는 레벨보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지금 등고, 하얗게 된 등고들 보이시죠? 이 등고들의 연장되는 이 조경들로 인해서 이 아무래도 2계층의 세대가 들어가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경 시설들을 단지 내 조경이긴 하지만 이 경사면들을 피해서 2계층 또는 3계층 필로티를 한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제 스스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요. 이쪽에 106동, 107동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인동거리 배치도를 놔둔 이유가 일단 전체 필로티 구성을 하고 있는 주동이 106동하고 107동이다. 일단 전체 필로티 구성이라 하면 1층이 세대가 없기 때문에 1층 층고를 내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에 해당하는 이 2층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2층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2층 세대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제일 좋게 선호하는 게 지금 이런 3층 필로티 세대들을 많이들 선호하잖아요. 아무래도 2층 필로티 세대들은 아이들 키우는 집들에서 뭐 띄워도 되니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이 조금만 보행동선에서 벗어나면은 사실 이제 시선이 마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층 세대, 3층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선에 대한 간섭에서 더 자유로워서 저 좋은데 지금처럼 이 전층 필로티를 하는 경우에는 1층 층고를 다른 1층에 있는 세대들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층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2층 세대들도 시선에 대한 간섭은 다른 주동들보다는 조금은 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6동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뭐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107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회의 시설, 시니어 클럽 같이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층 필로티를 줘서 이 설계하는데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2번 같은 경우가 보통은 제가 이런 욕실 타일이라든가 이런 문 사이즈를 가지고 제가 이 단위 세대의 이런 치수들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프로지오 파크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욕실에 타일도 안 넣어놓고 이 문 사이즈 자체도 균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통은 이 욕실에 있는 변기 같은 경우도 사실 변기 사이즈가 커질 일은 없기 때문에 평형대랑 상관없이 변기 사이즈도 동일하게 구성이 보통은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변기 사이즈조차도 평형별로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치수 자체가 지금 제가 그동안 여지껏 찍어왔던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면 이 치수에 대한 확신은 조금 없다. 그 부분을 먼저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설계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평형대별 이 실별 규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제 경험에 빗대서 만든 치수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7레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84 단지이긴 하지만 이제 77이라서 열악한 위치에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주동의 가장 끝부분에 77레벨을 넣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냥 이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77로 이 77이라는 평형대로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77레벨은 타워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남서향과 남동향을 바라보는 형태의 주동이다. 남서향을 바라보는 평면의 경우에는 나머지 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남동향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작은 방 같은 경우가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110동부터 111동 이 끝측에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이 저층부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영흥공원 녹지를 바라보는 뷰가 될 것이고 5층이나 7층 넘어서는 층부터는 영흥공원 이 녹지를 넘어서서 서측에 있는 생활권을 바라보는
도시 뷰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108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107동의 경우에도 지금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77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고 외곽에 있는 110동부터 113동까지는 고층부로 올라가면 서측 생활권 도시뷰가 형성될 것이다. 단위 세대는 전면 3.6에 깊이 3.3이고요. 일단 드레스룸 크기 자체가 크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이 60cm짜리 장이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남는 공간이 3m고 침대 깊이가 2.1이니까 2.1짜리 침대를 설치했을 때 남는 공간이 90cm다. 이 90cm의 통로를 이용을 해서 발코니에 빨래를 널거나 하는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보통 안방문 자체가 1m 정도의 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침실 벽면, 남은 벽면은 2.3m 정도 될 거고요. 침대 규격 중에 큰 사이즈가 킹 오브 킹으로 알고 있는데 한 1.8m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프레임이나 이런 디자인된 거 다 합치면 최대 2m까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8m라고 보고 이쪽 문 끝으로 1.8m에 2.1m짜리 침대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이쪽에 남는 공간이 5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사이에 90cm, 이쪽으로 50cm를 피해서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설치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3m 정도 되고요. 이쪽에 장이 설치되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 2.7m 정도 되겠다. 그러면 2.7에 1.7의 공간이 남는 거니까 이쪽에 침대를 이렇게 머리맡을 창가로 두고 설치를 하면 남는 공간이 60cm니까 장 이용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더블 침대 설치한다고 봤을 때 1.5m 그리고 남는 공간이 1.2m니까 공간이 좀 좁기는 해도 2.7에 3.3m는 책상, 침대, 빌트인 장까지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77인데도 불구하고 3.5에 3.3m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77 타입 자체가 3면 발코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면 발코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침실 3번 자체가 규격이 크게 공간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3.5에 3.3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규격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방 사이즈 자체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창을 설치한 위치를 보시면 이쪽 장하고 같은 선상에 어느 정도 이격해 놓고 이 창을 설치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쪽에 장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설계자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침대 구성해서 사용해도 되니까 일단 3.5에 3.3m는 공간 자체가 크니까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팬트리가 지금 공용부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래도 계절집 놓기에는 확실히 77레벨가 좋아 보인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해서 전체 길이 4.2m 정도 되고요. 4.2m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주방 길이로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방에 이런 상부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 주방 쪽에 넓게 열린 창을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데들이 조망권이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일단 장인 같은 경우에 상부장을 좀 제외하고 창을 좀 넓게 뚫어서 이 주부들이 이런 설거지나 그런 가사일을 할 때 조금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설계자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식탁 구성은 이 아일랜드 주방하고 평행선상에서 이렇게 놓고 4인 식탁 정도 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발코니의 경우에는 건조기, 세탁기 일단 아래에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되어 보이고, 거실 같은 경우는 전면 4.1에 3.7이고 이 3.7의 기준은 이 침실 1의 도어 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3.7이라고 보고요. 아일랜드 주방 하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에 4.8m 정도 된다. 뭐 치수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공간 자체는 이 냉장고 있는 부분까지 넓게 열릴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타워형의 경우에는 거실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84A 보시면요, 프로지오 파크비엔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 자체는 뭐 남동향과 남서향을 당연히 같이 바라보고 있을 테고요. 가장 서측에 있는 단위세대의 경우에는 저층부는 영웅공원 녹지뷰, 고층부는 영웅공원을 넘어서서 서측 생활권을 바라보는 도시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호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볼 것이다. 110동이나 111동에 한해서는 이 영흥공원 녹지뷰를 같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운데 세대 중에서도 이 109동 같은 경우는 영흥공원 녹지뷰를 저층 부분에서는 녹지를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흥공원 테니스장 자체가 85로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9동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층수 이상이 돼야 영흥공원을 넘어서서 서측에 도시뷰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6, 107, 108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뷰가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108동의 1호 세대의 경우에는 앞에 막혀있는 게 없이 넓게 뚫려있기 때문에 108동 1호 세대도 영흥공원 녹지뷰를 단지 내 조경을 가로질러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뷰가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일단 대형 평형 자체가 가장 좋은 위치에 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03동 2호 라인에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84A 기준으로는 103동 2호 라인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단위 세대 설명드리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6에 깊이 3.65고요. 이 전면 길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용 77과 동일하지만 일단 깊이 자체는 3.65로 77보다는 조금 더 깊은 거를 확인하실 수는 있고요. 이 드레스룸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4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코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동일하게 이쪽 벽면에 장 설치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3.6일 경우에는 남는 공간이 3.0 그랬을 때 침대 깊이가 2.1 여기에 남는 공간이 90c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 침대가 커봐야 이 폭 자체가 2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 문 사이즈 1m, 침대 2m 뺐을 때 남는 공간이 아무리 못해도 65cm 정도는 남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장이 설치되더라도 발코니를 이용해서 뭐 빨래를 널거나 하는 데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인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35고 말씀드린 것처럼 2.7에 3.35인 경우에는 이쪽에 60cm 장 설치하고도 이쪽에 깊이가 남는 깊이가 2.7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 2.1m짜리 더블 침대 설치하고도 1.2m짜리 책상까지는 어렵사리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전면 3.0에 깊이 3.35 2.7에 3.35가 공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침대랑 책상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침실 4번 보면 알파룸으로 보여지는데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전면 2.1에 깊이 3.0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레스룸하고
현관 팬트리 말고는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보다는 뭔가 창고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방은 D자 형태로 해서 길이 4.9m 정도 되고요. 4.9m면 주방 길이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냉장고 장은 오른쪽에 있고, 주부 동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놓고 식자재 놓고 식자재 손질하고 내려놓고 조리하고 DP하고 주부 동선으로는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깊이가 생각보다 깊다 보니까 이쪽으로 장 구성해서 뭐 4인용 식탁 놓고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구성해서 이쪽으로 구성하면 뭐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규격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동일하게 싱크대 전면에 상부장이 그려져 있지 않는 거는 이 창문이 넓게 뚫려져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발코니도 동일하게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아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정도 되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5m 정도 되겠죠. 그래서 4.5에 3.5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지의 가장 동측에 있는 주동들에 배치된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단지 내 적용이긴 하지만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적용이냐 영웅공원이냐를 떠나서 조망면에서는 많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망으로 봤을 때는 백이동 4호라인 같은 경우가 이 84B 중에서는 제일 짧은 조망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리고 백일동 같은 경우도 이 영흥공원하고 영흥공원 테니스장을 지나쳐서 이렇게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84B 타입이 조망면에서는 다른 호들보다는 B 타입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방이나 이 식당에서 바라보는 이 조망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영흥공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단위 세대에 크게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알파룸을 계획을 했는데요. 이거는 알파룸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실이라든가 이런 공용 공간에서 동일한 좋은 뷰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식탁 공간으로 배치한 게 아닐까. 원래 84 타입에서는 잘 안 쓰는 형태인데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한 것 같고요. 단위 세대 설명드리면 84B랑 84A랑 지금 보이시나요? 84A, 84B, 84A, 84B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부 쪽 제외하고는 84A랑 거의 동일하니까 84A 실별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84B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드레스룸 자체가 넓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84B 타입이 확실히 좋다. 그리고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수납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84B 타입은 수납 공간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방에서 이 식당 공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공용 공간에서 넓게 열린 녹지 뷰를 제공하고 있는 장점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주방 길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 공간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자체는 3.9m 정도밖에 못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냉장고 공간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 84A랑 비교했을 때는 조리하는 공간 자체는 아무래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한 4m 정도 되면은 사실 크게 작은 공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점하고 상쇄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 2번은 동일하게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정도는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C 타입 보시면요.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이 84 타입 중에서 이 모든 코너에 낀 세대들의 지금 84C 타입을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3호 조합에 코너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를 판상형 타입으로 써서 조금은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평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타입들이 이제 주방이 마통풍이 안 되는데 지금 정면으로는 마통풍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측면으로라도 공기가 손안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조망 같은 경우는 101동, 102동, 104동, 105동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영흥공원 바라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103동 같은 경우는 뭐 안방 쪽창을 통해서 영흥공원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면에 일단 조경 공간이 잘 돼 있으니까 내부 조경 뷰가 될 것 같고, 이 가운데에 있는 106동, 107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내부 단지 내 조경 뷰를 바라보고 있고, 108동, 109동 같은 경우는 영흥공원 뷰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110동 같은 경우도 저층부는 영흥공원, 고층부는 영흥공원을 가로질러서 서측 생활권 뷰를 형성할 것 같고, 111동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조경을 넘어서서 영흥공원을 바라볼 수 있겠다. 112동, 113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지금 84C 타입 같은 경우는 3면 개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2면 개방형의 단점이 마통풍이 안 된다라는 거를 가장 큰 단점으로 삼고 있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마통풍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안방 같은 경우가 3면 발코니는 아니지만 이 묘하게 3면 발코니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84C 타입에서 전면 길이 4.4에 깊이 3.65까지 지금 공간 구성이 나오고요. 지금 드레스룸 공간 구성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쪽에 어떻게든 장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창문이 있다 보니까 빌트인 장 구성할 때 뭐 온전히 모든 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35 정도 되고요. 2.7에 3.35면은 장 깊이 60을 넣더라도 남는 공간이 2.75m, 2.75m니까 2.1m짜리 침대 놓고도 1.2m짜리 책상까지는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넓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장, 침대, 책상까지 공간 구성해서 자녀방을 꾸며줄 수 있는 규격 정도는 된다. 침실 3번은 전면 3.0에 깊이 3.35고요. 아무래도 동일한데 전면 폭이 더 넓은 거니까 여기도 장과 침대, 책상까지 공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도 별도의 알파룸을 놓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통풍을 가능한 구조로 하는 거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주방 길이는 역디귿자 형태로 해서 4.4m 정도 되고, 뭐 주방에 꼭 창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창밖을 바라보고 하는데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밖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식탁 구성은 오히려 이쪽 공간 자체가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T자로 해서 뭐 식탁 구성을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 11자 형태로 구성을 해도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크게 이 공간 자체가 장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용도실도 동일하게 건조기, 세탁기 모두 아래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한 것 같다. 거실 공간도 동일하게 4.5에 3.5m로 계획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창문 위치가 틀어진 거 빼고는 뭐 이 침실에 대한 크기라든가 실제로 공간이 읽히기는 이렇게 읽힐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대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84C 타입을 모델하우스 타입으로 놓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요.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욕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변기랑 샤워 부스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세면대를 건식으로 한 건지는 이제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세면대 공간을 별도로 줘서 손 씻는 사람과 중요한 일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고려한 특화 설계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다. 84D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측에 위치한 주동의 끝자락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백구동 끝에도 지금 있는 게 보실 수 있고요. 조망으로 봤을 때는 백구동 같은 경우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단지 내 조경을 거쳐서 영흥공원을 거쳐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서측 도시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 101동도 백구동과 동일하게 영흥공원을 거쳐서 도시 조망, 102동은 단지 내 조경, 103동은 남동측 영흥공원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 104동, 105동의 경우에도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뷰가 형성될 것 같다. 84D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명 발코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4 다른 타입들하고는 침실에 대한 공간 구성이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침실은 전면 3.6에 깊이 3.6 드레스룸 공간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도 대략적으로 1m, 2m 여기에 60cm 정도 공간이 남을 거고 여기에 90cm 정도 공간이 남을 거니까 이쪽 발코니 이용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침실 2번은 전면 3.6에 깊이 3.2m 정도 되고요. 다른 타입들 같은 경우는 2.7에 3.35로 되어 있죠. 근데 일단 전면 길이는 3m로 넓게 되어 있고 장 깊이 60, 남는 공간 2.6 여기에 침대 이렇게 설치했을 때 2.1이니까 남는 공간 50cm고 50cm도 장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책상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3면 발코니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3.25에 3.45짜리 방 구성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옷장인지 팬트리인지는 지금 모델하우스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옷장이라고 봤을 때는 이쪽에 별도의 옷장 구성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구 구성하는 데는 자유로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옷장이 아니라 팬트리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을 놓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이쪽에 창문 조금 가리고 나머지 이 침대 구성 자체를 이쪽으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이 팬트리냐 아니면 드레스룸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코너 타입이긴 하지만 이 끝세대 자체가 침실 3번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침실 3번 문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거실까지 마통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은 D자 형태로 해서 길이는 4.1m 정도 되고요. 동일하게 싱크볼 쪽에 상부창을 설치하지 않고 넓은 창호를 사용을 해서 조망에 대한 고려를 한 것 같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 세탁기 아래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한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이쪽에 따르게 놓고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8 정도, 침실 1번 도어 하단 기준으로는 3.8 정도 되고 이 아일랜드 장 하단까지 했을 때는 5.1m 정도 깊이가 되겠다. 117A 타입 보시면 102동과 103동에 있는 타입으로 보실 수 있고요. 102동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볼 것 같고 103동에는 단지 내 조경이거나 아니면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영흥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확보될 것 같다.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9에 깊이 4.0 정도 되고요. 일단 드레스룸 자체가 워낙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 구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침대 자체는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이쪽 자체가 지금 작은 문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작은 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이 설계자가 동선 자체를 이쪽으로 봤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넓게 지금 파우더룸 형성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알파룸 2.85에 2.85 계획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도 지금 알파룸 공간에서 지금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알파룸이 너무 좋다. 침실 2번은 전면 2.9에 깊이 4.0. 지금 이 공간 자체가 2.9랑 3.1이 자꾸 나와서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도 이런 도어나 이런 변기 사이즈를 참고했을 때 실구성이 좀 깔끔하게 명확하게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런 117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타입들에 사용한 이런 변기, 규격 같은 것들이 좀 컴퓨터 그래픽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이번 프로젝트는 치수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 없다라고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뭐 지금처럼 침실 2번 전면 2.9에 깊이 4.0이고 2.9에 4.0이면 이쪽에 장구성 60cm짜리 놓고 4.0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3.4m죠. 그러면 침대를 요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 놓고도 장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깊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3번 3.1에 깊이 4.0 공간 역시도 동일하게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구성이 되고 깊이 자체가 4.0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구 구성이 가능하다. 오히려 가구 구성 자체를 기호에 맞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4번 같은 경우에도 전면 2.45에 깊이 3.95로 되어 있고요. 뭐 일단 117A니까 뭐 자녀들 많고 이쪽 공간에 뭐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동일한 얘기지만 이쪽에 별도의 외부 공간에 이 팬트리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절짐 놓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옵션을 보더라도 일단 제 기준으로는 딱히 뭐 구미가 당기는 옵션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침실 자체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던 아니면 서재로 사용하시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해서 길이는 6.5m로 엄청 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싱크볼에서 설거지 하면서 외부 조망을 바라볼 수 있다. 앞에 공간 자체가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로로 놔도 되고 가로로 놔도 되고 식탁 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한 대로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규격이라고 보여지고요. 발코니 2번 같은 경우에도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5.2에 깊이 한 4.15m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드레스룸이 측 부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외기실 공간이 끝으로 빠지다 보니까 일단 침실에서의 조망에 있어서도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이런 빨래 넣는 공간도 뭐 소소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진다. 근데 뭐 이게 84 타입이 이러면 확실히 장점이라고 하겠는데 어차피 평형대 자체가 117이니까 그냥 그 위계에 맞는 평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17 B타입 보시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평형대이면서 이제 코너 타입이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위치에 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작은 방이라든가 아니면 안방, 모든 뷰가 영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백구동 같은 경우가 조망면에서는 제일 안 좋을 수 있다. 뭐 전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동일하겠지만 이 작은 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1동, 2동, 4동, 5동에 있는 세대들보다는 단지 내 조경 그리고 이 도로를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은 전면 3.9에 깊이 4.0 117A랑 동일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안방에서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뭐 117A랑은 다르게 이쪽에 뭐 장을 구성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 구성하게 되면은 3.9에 여기에 60cm에 침대 2.1m 그러면 2.7 남는 공간이 1.2 사실 공간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발코니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지만 117A랑 비교했을 때 이 발코니 공간 좁은 거, 아무래도 발코니 공간 좁다 보니까 침실일에서의 조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리 설명드리면 침실 4번 같은 경우가 전면 2.4에 깊이 4.3m이기 때문에 2.4에 4.3이면 사실 서재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방이라는 공간보다는 사실은 수납에 대한 공간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이 침실 1번 같은 경우에 부족한 드레스룸을 좀 보완을 하려면 지금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드레스룸 수납 특화 옵션을 선택하는 게 일단 공간 활용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침실 2번은 전면 2.9에 깊이 4m 정도 되고요. 동일하게 깊이가 4m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놓던 아니면 이렇게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을 놓던 공간 구성은 내 마음대로 가능하다. 침실 3번도 전면 3.1에 깊이 4.05m이기 때문에 2.9m에서도 가능한 공간 구성이기 때문에 침실 3도 이렇게 사용을 하던 이렇게 사용을 하던 그거는 본인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된다. 이 외부 공간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납에 대해서는 조금은 장점이 있어 보이고요. 이 중간 팬트리를 떠나서도 그리고 아까 84 타입에서도 이 동일한 형태였지만 지금 117 타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타워형의 가장 단점인 막통풍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 끝부분에 이 복도에 면하는 이 라인선상에 창문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발코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을 설치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 최대한 지금 설계 자체가 3명계 방향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3명계 방향을 이용하면서 이런 마통풍에 대한 이 코너 타입의 단점을 많이 상쇄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 공용 공간, 이 팬트리 공간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짐도 워낙 많고 요즘에 또 여가 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팬트리 공간은 확실히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주방 길이가 4.6m로 좀 작아지긴 하지만 4.6이 작다라는 게 아까 117A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지 다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4.6m 정도면 딱 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쪽에 식자재 놓고 헹구고 내려놓고 조리하고 DP하고 일단 주방 동선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117A 자체가 워낙 주방 공간 자체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좀 비교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식탁은 당연히 이렇게 주방 싱크대랑 평행선상에 놓고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발코니 공간은 모든 타입이 동일하지만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 전면 6.0에 깊이 4.7로 되어 있어서 일단 영흥공원 자체가 잘 조성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남동측으로나 아니면 북동측이긴 하지만 이 양쪽 모두 조망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동안 분량이 너무 없었어서 저도 지금 오랜만에 유튜브 찍다 보니까 처음처럼 조금 버벅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버벅댔으면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분양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